자, 이번에 다룰 내용은 조금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구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보신 결과들을 보면은, 자, 여태까지 네트워크 구조들은 여기 뭔가 입력이 있어요. 입력이 있고 여기에 뭔가 뉴럴 넷이 있다면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형성을 해서 여기까지 처리를 했다면요. 샘플들이 예를 들어서 그냥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의 함수죠. 하나의 함수가 있고 입력이 들어가면 결과물이 출력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거 나오고 이때 이거 나오고 이때 이거 나오고 이때 이거 나오고 이때 이거. 네, 이거는 이렇게 여태까지 문제들을 풀었는데 세상에 이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죠. 네,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입력이 하나가 있을 때 이 입력하고 이 입력 두 개가 들어가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요. 얘들의 샘플이 이쪽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까는 샘플이 이쪽으로 증가하고 있었죠. 그래서 샘플의 개수가 이거일 때 이거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 샘플 자체가 디멘전이 샘플은 이쪽으로 하나 둘 늘어나는데 입력 데이터가 두 개로 차원이 늘어난 경우입니다. 그래서 샘플을 여러 개 다루긴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멀티플 디멘전이겠죠. 좀 용어를 바꿔야겠네. 그래서 이 샘플이 디멘전이 차원이 늘어나 있을 때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지금까지 하고 굉장히 비슷하지만 구조가 조금 많이 달라지고 구조가 달라지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식도 변합니다. 그래서 많은 네트워크 예제들이 X 대 Y가 등장을 하게 만들었다면 이제 이게 다 이제 샘플이죠. 그런데 이제는 입력이 두 개 이상의 차원이 들어가서 샘플이 쭉 증가하면 샘플 두 개 이상 또는 다차원, 세 개 이런 3차원 또는 2차원의 입력이 쭉 샘플로 들어가면 그때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런 문제 쪽으로 차원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웨이트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수식을 유발하고 그 다음에 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는 걸 이미 2주에 걸쳐서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주 간단한 문제 하나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일 유명한 문제이고요. 사실 저는 이 문제를 옛날에 처음 풀어오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되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샘플이 무엇이고 샘플은 몇 개이고 입력이 두 차원으로 늘어났다는 것이 이 XOR 문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XOR 연산은 서로 똑같은 게 있으면 결과가 같으면 0이 되고 서로 다르면 1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0, 0 똑같기 때문에 여긴 0 나오고요. 같은 결과는 0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결과는 1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XOR하고 자꾸 착각을 하는 게 not OR하고 또는 no 기호로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만 이 두 가지는 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것들이 있을 때는 0이 나오고 서로 다른 게 있을 때는 1이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XOR이고요. 이 XOR 문제를 여기서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입력이 2차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샘플이 뭐는지를 되게 혼동하면 안 됩니다. 샘플은 바로 이쪽으로 늘어나는 거죠. 입력이 두 개가 들어왔을 때 샘플, 첫 번째 샘플의 경우에는 11이면 0이 나오고 10이면 1이 나오고 세 번째 샘플 01이면 1이 나오게 샘플이 이쪽으로 증가하고 디멘전만, 입력의 디멘전, 차원만 하나가 늘어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배우셨던 거하고 많이 차이가 사실 납니다. 그래서 이 차원이 높은 문제들을 구조를 만들어라 하면은 또 되게 혼란스럽기 때문에
여기서는 되게 작은 간단한 문제로 가겠고, 그리고 그 유명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XOR가 되겠습니다. 이 XOR가 왜 이 뉴럴 네트워크 쪽에서 유명한 문제냐면 바로 그 유명하신 그 마빈 미인스키, 얼마 전에 살아 있었는데 되게 오래 살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 민스키는 인공지능 관련된 분야 쪽에서 되게 오랫동안 활동을 하신 양반이고, 또한 사회운동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민스키가 사회운동이나 정치적인 성향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말을 하시는 양반이라 되게 유명한 양반인데, 이 마빈 민스키가 바로 이 엑소 문제를 꺼내 들으면서 이 뉴럴 네트워크 쪽에 초기에 그 윈터라고 부르죠. AI 윈터를 만드는데 크게 일조하신 양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y는 오메가 x라고 하는 직선으로 뭔가를 표현한다 그러면요, 많은 책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y는 오메가 x라고 하는 이 디시전 바운더리, 결정 경계를 만들어내면 y가 오메가 x보다 커지면은 뭐 true다, 그거보다 작으면 false다 해서 뭔가 내용을 true, false 양분론으로,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보수, 민주와 보수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그 되게 좋은 뭐 양비론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분법으로 나누는 경우이고, 좋은 놈, 나쁜 놈. 그래서 뭔가 직선을 그으면은 내가 이 근처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 점들은 true case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false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초기에 그 마커 형태의 루벤버그 마커라고 불리는 LM 기법으로 뉴럴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을 때, 뉴럴 네트워크가 우리가 y는 오메가 x 두 개 층으로 쓰고 있지만 한 개 층만 쓰게 되면은 입력 대비 출력을 오메가 x라는 입력이 들어왔을 때 y라고 하는 출력만 낼 때 오메가 하나만 써서, 그러면 뭔가 선형 변환이잖아요. 그래서 x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행렬 하나를 곱해서 y 값이 나오게 한다면 그건 선형 변환, 선형 대수, 여러분들 직선으로 뭔가 선형적으로 공간을 변환시키는 경우가 되고, 바로 이 트루 폴스 경우가 y는 오메가 x의 수식 선형 변환의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초기 네트워크들은 y는 오메가 x 형태들로 문제를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아 이거 좋다 하고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민스키가 이걸 보고 이거는 이 문제를 못 풀잖아 라고 했던 게 바로 이 XOR 문제가 되겠고요. y는 오메가 x로 표현하면 짝대기가 하나밖에 안 생기죠. 근데 짝대기를 하나를 더 그어서 여기는 true고 여기는 false가 되게 만드는 거, 이 짝대기 두 개 이상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부분을 요새 어떤 표현으로 한다면은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11이고 00이고 1001이니까 여기에 원래 데이터가 있었는데 데이터를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다시 얘네들의 그룹을 다시 이런 식으로 나눠서 계층을 쌓아 올리는 것이 바로 XOR입니다. XOR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전자회로에서 보시면은 뭔가 이렇게 돼서 여기 한 계층이 더 올라가죠. 그래서 입력이 들어오면 여기가 OR, 뭐 AND 이런 게 섞여 있을 텐데 제가 그건 기억을 못 하겠고, 그래서 한 계층에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두 계층이 필요하다라는 게 바로 이 XOR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두 계층으로 쌓아 올려야 이런 결과, 트루, 폴스 같은 이런 경우가 나타날 수 있으니, 네트워크는 1계층 선형 변환만 갖고는 풀 수가 없고 다계층으로 올라가야 된다. 근데 다계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논문에서 이거를 질문을 던지고 나서, 물론 이제 이 썰에는 뭐 민스키가 이거를 뭐 조지려고 정말 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는 않고 합리적인 이제 문제점을 던진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 당연한 건데 그걸 모르겠어요. 트루 폴스만 갖고 안 되는 경우, 세상이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트루 폴스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한 계층 더 쌓고 여기에 한 계층 더 쌓아서 초기에는 양쪽으로 갈라지지만 아직 트루 폴스가 결정이 안 나고, 지금도 보시면 여기 트루가 있고 한 계층만 보시면은 여기엔 true가 있고 여기엔 true false가 있고 true false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놓고 다시 이렇게 나누면은 true false, false true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층을 쌓아 올리면 된다는 거는 그 당시에 민스키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민스키가 이 질문을 띡 던지고 계층을 쌓아 올렸을 때 웨이트 업데이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건드린 거고요. 그래서 계층을 여러 개 하면 된다라는 건 누구나 다 그 당시에 연구자들이라면 다들 알았지만 웨이트 업데이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지난 약 한 3주간 이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라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써서 거꾸로 문제를 오브젝티브 펑션 J에서부터 에러를 토대로 해서 거꾸로 미분을 해나가면 웨이트들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걸 그 옛날엔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뉴럴 네트워크는 그때부터 쓰레기통에 던져져서 이 방법은 그냥 선형 옵티멀 기법이구나. 우선 계층을 올려야 되는데 계층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그 방법이 나올 때까지 20년 동안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쓰레기통에서 건져 올려져서 뉴럴 네트워크가 한참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5년, 10년 정도 잘 나가다가 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들 배우신 것처럼 인풋, 히든 레이어 한층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아웃풋이 있잖아요. 근데 히든을 누군가가 3계층, 4계층, 5계층, 6계층, 7계층을 쌓아봤더니 여러분들이 배우신 방법 가지고는 위에 있는 고차 레이어에 있는 웨이트들이 거의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웨이트 업데이트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RBF 갖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마차 한 계층처럼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건 사실은 2계층이었잖아요. 그래서 한 계층에서 변화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또 변화를 시켜서 얘하고 얘하고 사이에 선형 변화를 토대로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데, 계층을 자꾸 높이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4계층까지 올려봤었는데 RBF 같은 경우에 더 이상 업데이트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고차 위쪽에 있는 계층들은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웨이트 업데이트 양이 000에 가깝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위에 있는 것들은 업데이트가 안 되다 보니 계층을 높이면 결과가 되게 다양한 경우를 많이 다루겠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트루퍼스 2계층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보니까 여기 있는 애들하고 여기 있는 애들하고 뭔가 성향이 달라. 한 계층 쪼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계층하고 이 계층에 있는 애들도 뭔가 성격이 달라. 그래서 또 쪼갠 겁니다. 3차원으로 보면 이제 이쪽에서 잘라야 되겠죠. 또 자를 수 있어야 되겠죠. 또는 뭐 옆으로 자른다거나 이렇게. 근데 방향은 이쪽일 겁니다. X, Y, Z가 이쪽에 있다면 이런 방향으로 뭔가 또 잘라야 되겠죠. 그래서 계층을 이게 2계층 문제가 되겠고 하나를 더 쪼개게 되면 한 층이 더 올라갈 텐데,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정교하게 풀기 위해서는 요새 나오고 있는 딥러닝처럼 딥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는 레이어를 딥하게 계속해서 높게 깊게 쌓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높이를 쌓으면 높은 레이어를 쌓는 거고요. 밑으로 내려간다면 딥하게 많이 깊게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계층을 많이 쌓고 싶은데 계층을 많이 쌓았을 때 잘 안 되네 해서 또 망했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쓰레기통에 처박혀 또 있었고요. 저희 뉴럴 네트워크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알고리즘의 솔루션의 역사하고 똑같은데요. 처음에 이렇게 해서 만들고 잘 되네 하고 저는 야, 이 문제 엑소가 안 풀리잖아. 계층 올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하고 20년도 묵혀져 있다가,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셨던 백프로포게이션이라는 역전이, 여러분들이 배우신 게 사실 역전이라 불리는 역전파 백프로포게이션 기법인데, 그거를 계층을 높여가지고 뭐 물론 이제 미분을 되게 복잡하게 해야 되지만 계층을 다계층으로 높이게 되면 웨이트가 다 업데이트 할 것들이 다 000에 가까워지면서 수렴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웨이트 업데이트 하는 과정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속에 있는 것일수록 미분 덩어리들이 급격하게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속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웨이트 2를 미분하는 것과 웨이트 1을 미분하는 걸 비교해 보시면 웨이트 1이 훨씬 더 수식이 복잡하죠. 그래서 이 수식이 복잡한 것들, 안쪽에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바깥에 있는 것들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Y고 여기 오메가 2, 오메가 1, 파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계층이 점점 많아진다고 치면 10, 9, 8,
오메가 1 x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 있는 것들은 꺼내기도 쉽고 꺼내기가 쉬운 만큼 이 부분의 변화를 하게 되면 에러를 줄이거나 에러가 늘어나는데 크게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게 계속 속에 있는 것들을 꺼내다 보면 여기에 있는 녀석들은 X하고 Y 두 가지 간의 관계에 별로 영향을 못 줍니다. 왜냐하면 얘가 한 90%, 얘가 한 90%, 얘가 한 9%, 1% 미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딥하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았고, 그래서 딥하게 만들려고 하면 뭔가 비선형 함수가 필요하긴 한데 복잡한 커브는 쓰면 안 되겠다 해서 등장을 한 것이 이제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렐루라고 하는 이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리 LU라고 부르고 있고, 얘네들은 더 이상 곡선을 쓰지 않고 직선을 쓰죠. 직선을 쓰기 때문에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은 0, 이쪽은 상수로 나오겠죠. 그래서 무언가 직선에 관련된 것들, 미분을 하면 어딘간 0이고 대부분 이런 부분은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것들도 직선의 수식되는 스칼라 값, 상수로서 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을 딥하게 많이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간단한 함수를 써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딥러닝의 사실상 정체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은 현재까지의 딥러닝은 이제 알리 LU를 토대로 해서 많이 설계가 되어 있고요. 저는 이 논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일종의 이건 제 개인적인 그 학자로서의 의견이죠, 연구자로서의 의견이지만 이 방법은 꼼수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만들었고, 이 다른 방법들이 나중에 이제 여기저기서 하여간 제가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발표하면 여기저기서 많이 쓰일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렐루는 날로 먹는 진짜 뭔가 거지 같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렐루 쪽은 최근에 많이 정말 쓰고 있고 딥러닝 엔진 코어들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 방법이라 여기서는 별로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에 이제 그 뒤에서 아주 재밌는 방법 하나만 제가 따로 소개를 할 생각입니다. 저는 딥러닝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만든 방법으로 굉장히 심플한 방법이지만 20계층, 30계층까지 해보게 되면 결과물이 굉장히 잘 나와서 이 렐루는 조만간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르죠. 나중에 제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제가 만든 방법이 이제 기존에 있는 딥러닝보다 성능이 좋다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면 나중에 역사책에 제 이름도 남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분야가 지금 이런 분야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재미있으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복잡하고 그럴듯하고 팬시해 보이는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하다가 뭔가 한번 막히면 그냥 10년에서 20년은 그냥 쓰레기통에서 처박혀 있는, 모든 학문이라는 게 그렇지만 뭐가 하나가 다리 차면 기울거든요. 그래서 다리 차듯이 방법론들이 딥러닝이라는 게 나왔대 해서 연구단에서 열심히 연구를 하다가 이제 연구자들이 시들시들해지면 이제 업체들이 한 5년, 10년 지나가지고 딥러닝을 쓰면 다 된대 해가지고 이렇게 달려들거든요. 그래서 요새 이제 기업들도 딥러닝 하면 다 된대 하고 있는데, 사실상 연구단에서는 다리 차면 기울기 때문에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5년 전, 한 15년 정도가 거의 피크로 연구 쪽에서 관심이 있었던 것 같고요. 최근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딥러닝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여간 제가 이 역사는 어쨌든 이 마빈 민스키가 되게 중요한 양반이고 AI의 거의 근대적인 방법론들은 다 만들었고, 현대적인 분야에서는 힘을 전혀 못 쓰시는 양반이죠. 나이 드신 분이고 거의 지금 90세인가 그럴 텐데. 그래서 하여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 엑소 문제가 무언가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뉴럴 네트워크에 뭔가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는 저대로 딥러닝을 날려버릴 묘수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제가 진짜 딥하게 만들어봤는데 제가 만든 방법이 훨씬 우수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머신러닝은요, 여러분들이 되게 현란해 보이고 수식들이 많이 나오고
다음에 프로그래밍으로 결과를 보여주고 이러기 때문에 뭐 전 세계가 막 들떠갖고 뭐 AI가 되네, 딥러닝의 세계가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다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딥러닝은 최근에는 많이 인기가 꺾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리면 나오는 거 정도로 쉽게 물론 이제 그 전에 어려웠던 문제들이 딥러닝으로 굉장히 잘 풀리는 사례들이 있지만 해보시면 잘 되는 것도 있고 역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형 문제분에서 딥러닝이 마치 전 우주를 뒤엎을 것처럼 지금 떠들고 있는 거는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물론 많이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어떤 문제 몇 가지 문제들에서 그러니까 몇 가지 문제들에서만 좋은 결과를 얻었을 뿐이지 나머지 문제는 여전히 하나도 안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서도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바처럼 뭔가 뉴럴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이걸 그냥 활용해라 라는 측면이 아니라 좀 내부를 이해를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많은 수업들이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걸 쓰면 이런 결과가 나와 라는 데 치중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안쪽 사실은 알고리즘 쪽에 더 치중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니 이게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나 특수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그런 좀 다른 스타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는 제가 만든 방법이 딥러닝을 지금 있는 뭐 GPU 전쟁이라든가 다 필요가 없는 쓸모없는 짓으로 그냥 간단하게 정말 옛날 뭐 예를 들면 뭐 ST보드나 AVR 정도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그런 방법론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지켜보고 결과들을 더 나올 만큼 한 다음에 뭐 논문 내고서를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이 엑소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2차원이고 샘플은 4개가 들어가겠죠. 엑소어 연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구조가 좀 바뀝니다. 그래서 입력은 2개가 들어가요. 좀 이상하죠? 샘플은 4개가 있는데 전에는 샘플 개수만큼 입력이 있었는데 이제 얘는 입력 노드는 2개밖에 없어요. 차원은 2개니까. 그리고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해서 4번의 샘플을 넣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네트워크는 입력이 데이터 개수하고 똑같았는데, 그죠? 샘플 개수하고 똑같았는데, 이제 얘는 입력 차원만, 차원의 개수만큼만 있고, 데이터를 하나, 둘, 셋, 넷을 때려 넣는 구조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네트워크 구조는 굉장히 심플해져요. 입력이 샘플 하나 넣고 2개 넣고 3개 넣고 4개 넣어서 엑소니까 그렇게 마무리를 할 거고요. 그래서 2개만 있고 얘네 2개 사이에 무언가 선형 변화를 토대로 해서 X1이 만들어지고 그 사이를 discrimination 펑션 하나가 들어가서 Y1을 만들어주고 Y1과 Y2의 선형 변화를 토대로 해서 답이 하나라서 Y만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TT가 들어가면 여기 TT 여기는 F가 나와야 되고 TF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는 T가 나오게 그리고 FF 넣으면 여기는 F가 나오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또 이상한 게 하나 뭐냐면은 TT, TF, FT, FF 얘들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이제 숫자를 바꿔서 11 넣고 10 넣고 01 넣고 00 넣으면 이쪽에 0이 나오거나 1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는 어쨌든 이 네트워크의 연산 결과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여기가 0이 직접 나오진 않고요. 0에 가까운 거, 뭐 예를 들면 0.03, 여기 0.97 뭐 이런 식으로 나오도록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 성공한 겁니다. 이런 스타일로 문제가 나오도록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심플하니까 별 문제가 없고요.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X 샘플 다 넣으면 Y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면 이제는 차원이 옆으로 있고 샘플들을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X하고 Y를 맞추는 형태로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차원인 문제는 사실상 이번 학기 처음이고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다차원 문제들은 여기서 제가 심각하게 다루지는 않겠고 엑소어에 대해서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구조를 또 똑같이 이렇게 끌고 갈 겁니다. 근데 워낙에 개수가 적고 여기 두 개밖에 없고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심플해져요. 그래서 물론 이 복잡한 그림이 또 등장을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조금 덜 긴장하시고 문제를 보셔도 좋겠고, t는 1이 되겠고 f는 0이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 x는 사실상 샘플은 4개이고 차원은 2개. 그래서 차원 2개를 만족하는 노드 2개가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y의 결과는 ftf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t는 1, f는 0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이제 L을 구해야 되니까 L은 y 빼기 y hat 대문자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래서 얘는 2개 빼고, 그럼 얘는 뭐냐? 이 네트워크의 결과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 회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네트워크를 설계를 이게 수식화되는 과정으로 이제 문제를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X 바로 이 녀석 여기 두 줄이 들어간 겁니다. 하나, 둘, 이렇게 8개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두 줄, 차원 2개가 이렇게 들어가고 개수는 4개만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에다가 웨이트를 곱해주니까 이게 바이어스를 포함해서 x에다가 i를 또 붙였어요. 여기는 다 1111이 들어가 있고요. 그럼 이 부분이 바이어스에 해당하는 오메가1의 맨 밑에 줄하고 이렇게 곱하니까 여기에 있는 얘는 총 3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줄이 요 앞에 있는 거랑 곱해지고, 두 번째 줄이 얘랑 곱해지고, 마지막에 있는 게 얘랑 곱해서 더하기 때문에 i가 있는 이 밑에 줄이 바로 바이어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얘의 경우 x는 뭐예요? 요 x 주황색, 노란색, 주황색이라고 합시다. 이 주황색 부분은 n 곱하기 2개죠. n은 4개입니다. 그리고 차원이 2개니까 n 곱하기 2 형태일 거고, i, 1이 쭉 있는 것들을 붙였기 때문에 xi는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n 곱하기 3, 한 줄이 더 들어갔죠. 컬럼이 3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메가1을 곱해서, 바로 이 오메가1을 곱해서 x1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오메가1은 여기가 3개의 컬럼, 행을 갖고 열을, 이쪽 행은 4개, 열은 3개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3개가 필요하고 여기는 뭔가 데이터 개수가 필요할 텐데 그 부분은 지금 2개만 쓴다면 오메가1은 h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는 3줄이요, 여기는 뭔가 얘들의 개수에 해당하겠죠. 2개만 된다면 h는 2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거기에 다시 파이, 뭔가 디스크리미네이션 펑션을 곱해주고, 여기 일단 4 곱하기 h를 썼죠. 그래서 n 곱하기 3, 3 곱하기 h. 결과물은 크게 써볼게요. n 곱하기 3, 3 곱하기 h니까 nh 개수만큼의 y1이 등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y1은 마지막 y 하나의 값으로 변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n 곱하기 h인데 i를 집어넣고 weight 2 넣어서 이렇게 오메가2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바이어스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얘네들은 웨이트의 곱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n 곱하기 h고 i를 하나 추가했기 때문에 n 곱하기 h 더하기 1이 됐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포함을 하면 i까지 포함을 하면 n 곱하기 h 더하기 1개. 그러면 얘의 개수는 h 더하기 1개 곱하기 1이 돼야 곱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곱하고 나면 n 곱하기 11이 최종적으로 나옵니다. 이 과정은 여기저기 다 제가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때 파이는 로그시그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별 문제가 없이 소식이 다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차원 한번 다시 잘 여러분들이 맞춰 보시고요. n 곱하기 3 한 줄 더 들어가서 여기가 n 곱하기 3이 되고요. 그래서 얘는 3줄, 행이 3개, 열은 h개로 여기까지 쭉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대입을 해볼게요. 대입을 해서 h는 이 예제에서는 5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하나. 여기에 총 5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오메가 1, 오메가 1, 14, 14, 15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얘하고 얘,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을 곱한 결과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로그식으로 썼더니 결과물은 이제 지난번 여러분들이 배우신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트 오브젝티브 펑션은 y 빼기 y 해시고요. 2분의 2의 제곱이 되겠고 얘를 오메가 1에 대해서 또 오메가 2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게 되면 결과물이 여기서는 제가 유도과정 전체 다 표현을 하지 않고요. 하마다드 연산의 파이 프라임 여기 오메가 2로 하는 게 항상 쉽잖아요. 오메가 2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외울만 한데 YIT의 2 해서 간단하게 나오고 여기는 정리하면 하다마드 연산이 들어가서 이런 결과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결과물을 가지고 뉴럴 네트워크를 풀어보면요. 엑소 연산은 뭐 제가 파이썬으로 굳이 만들지도 않고요. 예제로 매트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랩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한번 돌려볼까요? 이 뒷페이지에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매트랩 엑소 얘는 2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엑소1 이건가 본데요. 예, 요 예전이에요. 엑소1 해서 돌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열심히 에러가 4개에 대해서 줄어들고 있고요. 에러 커브는 이와 같이 쭉 수렴성이 나쁘지 않습니다. 쫙 에러 지금 계속 줄고 있고 약 한 600번 정도 지금 로그식을 가지고 돌렸고요. 결과 보시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결과에 대해서 에러들이 약 0.45, 0.0, 0.04, 0.05 그래서 4개 입력 데이터 4개, 출력 하나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입력 대비 출력, 그러니까 0이냐 1이냐에 대한 에러들이 이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0이 나와야 되는데 약 에러가 마이너스 0.04, 여기는 1이 나와야 되는데 1 근처에 0.03 정도 차이가 나는 이런 장면입니다. 지겨워서 여기서 멈출게요. 결과 보시면서 여기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얘기했던 이 부분이고 저는 여기에 어떻게 네트워크 구조를 정말 여기 있는 대로 이렇게 설계를 했고요. 인풋은 2개, 그 다음에 출력은 1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히든에 해당하는 거는 딱 2개. 그래서 HN이 아주 심플하게 나왔고요. 자, H를 2개를 잡았기 때문에 오메가 1, 아까 수식에서 다시 보시면 오메가 1은 3 곱하기 H잖아요. 3 곱하기 H가 2개니까 3 곱하기 2 이렇게 결론이 됐겠고요. 다음에 오메가 2는 H가 제가 2개라고 했기 때문에 3 곱하기 1 이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샘플 데이터는 00, 10, 01, 11일 때 출력은 001, 10을 만들어라. 여기 제가 트랜스포즈 했기 때문에 얘는 실제로 벡터 001, 10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제를 돌려보시면요, 마지막에 나오는 에러, 아까 지금 보시면 2000번 돌렸는데요, 마이너스 0.02, 0.02, 0.02, 0.02 해서 이 4개의 값, 0, 1, 1, 0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이 부분은 0, 1, 1, 0이 아니라, 마이너스 0.0243이라 약 0.024 이렇게 값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루트루, 입력 데이터 트루트루를 넣으면은 0이 나와야 되고 TF, FT, FF 그래서 집어넣을 때 얘는 0, 11, 10, 01, 00을 대입을 했더니 그때 나오는 값이 0.024 얘는 1에서 오버가 돼서 1.0235 얘는 1.0235 아마 아니면은 뭐 9를 빼갖고 빼기라서 1 빼기라서 아마 0.97
96 이 정도 나올 겁니다. 얘는 0.024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를 넣으면은 0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0.024가 나오고요. 10을 넣으면 1이 나와야 되는데 0.96 가까이 0.97 아니면은 뭐 1.0235 뭐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이건 에러라서 우리가 에러 차이만큼 결과값들이 0에 가깝고 1에 가깝고 1에 가깝고 0에 가까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때 웨이트 1 3 곱하기 2인 형태, 웨이트 2 3 곱하기 1인 형태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이해하실 때는 우리가 파이썬만 갖고 하다가 하다마드 연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똑같아요. x1은 UK1, UK는 뭐냐? 앞서서 P가 입력 X에 해당하겠고요. 그리고 T가 Y입니다. 그래서 UK, YK를 제가 표현했고 입력에 옆으로 뉘느라고 트랜스포즈해서 오메가1 그리고 트랜스포즈 로그시그 이렇게 쭉 가고요. 여기가 이제 조금 특이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로그시그 함수를 미분을 하게 되면 얘는 1 빼기 파이분의 파이, 파이가 로그시그일 때 이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한번 미분한 거는 이와 같이 제가 써놨고요. 여기 있는 나머지 수식들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신 것과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쭉 놓고 돌리면 그리고 에타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알파 값이고요. 얘는 뭐 0. 얼마 좋겠죠. 코드 한번 확인해 볼까요? x1으로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딨냐? 오, 되게 큰 값을 줬네. 15 줬고요. 아, 여기 데이터 개수로 나왔네. 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데이터 개수로 나눠서 조금 작은 값인데 15를 준 걸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조금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에러가 곱해져서 똑같은 방법 논리인데 이 부분은 혼란스럽게 코드가 짜져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나중에 여기 좀 부호가 여기 있는 거하고 코드하고 부호를 제가 살짝 바꿔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최종 코드 이와 같은 형태의 여러분들 보시는 코드하고 동일할 거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별로 이렇게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서 코드를 많이 확인을 안 했는데 여러분들 예제에 딸려 있는 것하고 똑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 개수만큼 나누는 것 때문에 에타가 조금 낯설게 보이실 텐데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요거 두 개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거고 이 앞부분에 에러하고 곱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부분은 하나의 사례로서 여기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짠 게 2001년인가? 너무 오래됐네요. 그래서 요새 하여간이 멀티디멘전에 한 사례로서만 알려드리겠고 여기서 이거는 뭐 따로 숙제나 파이썬으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끊고 하겠습니다.